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를 상당히 주목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결국에 기존에 있었던 입장들을 재차 반복하는 느낌이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는 그래도 상승 쪽으로 방점이 찍혔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까지 경기의 온도가 어떨지를 체크해 보는 것인데요. 3월 FOMC까지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를 앞두고 어떤 모습들을 기록하게 될지 계속해서 관련된 내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간밤 슈퍼 화요일을 지나오게 됐었죠. 결국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11월까지 대선 레이스 어떤 양방으로 가게 될지 미국 대선이 있는 한 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독야청청이다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종목이 있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간밤에도 3% 가깝게 오르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는 $900 선 근처를 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과 어떤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 봐야 될지 모닝쇼에서 먼저 선제적인 전략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연준 의장은 이 올해 중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한 번 더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 준비 발언문에서 파월 의장은 정책금리는 이번 긴축 사이클의 정점일 것이라고 봤는데요. 만약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경제가 발전을 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긴축 정책 완화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긴축 정책을 너무 빨리 또는 너무 크게 완화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그동안 개선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반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로는 더 긴축적인 정책이 필요하게 될 수 있다면서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들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인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긴축 정책에 대한 완화를 너무 늦게 한다든지 너무 적게 하는 것 역시나 경제활동과 고용을 과도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그리고 몇 차례 좀 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은연중에 좀 포함이 됐다고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FOMC 이후에 나왔던 파월 의장의 발언과 거의 결이 같다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있었던 청문회 질의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에 처해 있거나 어떠한 단기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경기에 대한 위험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초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서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지속적이고 견조한 성장이다라면서 미국 경제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은행의 자본 규제와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고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또 뉴욕 증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관리 가능한 문제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까지 있었으니까요. 리스크 쪽에서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발언 결국에는 예상대로 좀 나왔었는데요. 앞으로의 하반기쯤까지는 가게 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일단은 단행될 것이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도 좀 살펴보실 텐데요. 통상적으로 FOMC 2주 전쯤에 이렇게 발표가 나옵니다. 미국 대부분 지역이 향후에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연준이 공개한 2월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보시면 조사 대상자들이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더 강해진 수요와 덜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함께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경기 여건에 대해서는 올해 1월 들어서 미국 8개 지역 여는 담당 지역에서 소폭 내지 다소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졌다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제에 대한 소폭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동안 강세를 이어왔던 소비와 관련해서는 소비 지출이 최근 몇 주 사이에 약간의 감소세를 기록했다라는 평가들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 후티의 공격에 따라서 홍해의 운항 차질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주목할 만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라는 연준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에 주담대 금리 둔화에 따라서 주택 수요 증가가 눈에 띄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매물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거래되는 양 자체는 좀 적었다는 점까지 함께 베이지북에서 데이터 얻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슈퍼 화요일과 관련된 소식 체크해 보실 텐데요. 일단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제 크게 열렸던 여러 가지 주에서 열렸던 이런 슈퍼 화요일이었습니다. 결국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이제는 이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는데요. 일단 역전을 하지 못했고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세하게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 헤일리 대사는 이 직책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다만 일단 패배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트럼프에 맞서서 경선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기도 했었고요. 공화당 지지자들의 후원도 쏟아졌기 때문에 4년 뒤에는 대권에 다시 도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여성이라든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입이 많이 됐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선에서 하차한 이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권자들을 설득해야 된다는 것인데 직접적인 지지 선언과는 결이 약간 달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니키 헤일리 전 대사가 이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포기하게 되면서 결국에 시장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구도가 함께 형성이 됐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본선 대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11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죠. 200일이 좀 넘게 남은 시점 속에서 어떠한 행보들이 있을지 대선 레이스도 함께 끝까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세 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자림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